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오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전혀 없네요. 다 처음 보는 분 같고, 혹시 타임뱅크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두 분. 전혀 이제 낯선 분들이 많은 강연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타임뱅크를 가지고 사실 강연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도 하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웬만한 강연들은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연이 아마 가장 힘들고 걱정이 많았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젯밤부터 제가 꿈에도 막 강연하는 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장돼 가지고,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 이번 그 엑스포에 많은 강연자들 중에서 제가 아마 유일하게 비전문가가 될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원래 나이가 58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제 주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제가 타임뱅크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발달 장애 청년들을 또 만나게 되다 보니까 뭐 전문가 아닌 전문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받은 이유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아름아름으로 많은 분들이 이 타임뱅크가 우리 장애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 좀 그런 판단이 아마 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를 초대한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뭐 여기서 뭐 특별한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경험해봤던 우리 장애 청년들이 우리 이 사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대신 전하는 어떤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오늘 그 청년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아닌 그들의 심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제가 오늘 일찍 왔거든요. 앞에 이제 펑 교수나 가드너 교수 이렇게 강의도 좀 들었어요. 근데 아마 앞에 좀 들으신 게 좀 좋은 이론 같은데, 그래서 뭐 하지? 좀 궁금하시죠? 또 그런 의문도 한번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앞에서 그 펑 교수가 말했던 강점 기반이라든지 그 생태계의 문제, 그리고 가드너 교수가 말했던 사회 정의 모델, 조금 추상적이고 안 닿을 수가 있는데, 아마 제 설명 속에서 거기 아마 어떻게 구현되는가가 조금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진행할 건데, 제목은 우리도 돕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제가 이 말이 이제 강렬하게 와닿았던 때가 언제냐면, 2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제 그 독거 어르신들 그 도시락 전달 봉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복날이었는데 그날 또 이제 삼계탕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 뭐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카페 프렌즈라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한테 이제 우리도 돕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쁜데 왜 이 청년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지? 은연중에 내 스스로 이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항상 치료받아야 되는 아이들로 생각했지, 내가 도시락을 줘야 되는 아이들로 생각했지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한 거였거든요. 글쎄 그때 그 친구가 우리도 돕고 싶어요란 말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 청년들한테도 그런 요구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그 청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못 줬구나, 그런 반성.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런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도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그 청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들이고, 그래서 제목을 뽑았고요. 그래서 뭐 타임뱅크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주 영어를 풀었으면 되게 쉽습니다. 뱅크잖아요, 그죠? 뭔가 저축하고 교환하는 곳. 그런데 앞에 돈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타임이 붙어 있어서 시간을 거래하고 저축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웃집 어르신을 위해 말법 봉사를 1시간 했어. 근데 자원봉사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타임뱅크에서는 그 시간이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제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어, 동네에서. 그래서 그 1시간 그 저축했던 거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 중요한 게요. 이렇게 돈이 없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면 친해지기입니다. 자원봉사자, 봉사자, 피봉사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평등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타임뱅크에서는 누구나의 1시간은 평등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1시간이나 노인의 1시간이나 장애인의 1시간이나 심지어 아이의 1시간도 누구나 평등하게 해서 그걸 교환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타임뱅크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 시장 경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특히 장애인들이 이 봉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소한 봉사, 아까 도시락 전달하는 봉사 하나만 한 것만으로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 도움들을 언제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원봉사라는 게 주는 사람이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만들어내는 관계를 만드는 거다. 또는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소개 분이 누구냐면 에드가 칸 박사님이라고 198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타임뱅크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고 한국에도 활발히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한국 그 장애인 인권 포럼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했던 말씀 중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우리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심한 병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암이라든지 뭐 그런 병들이 오는데, 그런 병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는 절대 없답니다. 항상 예후, 정조, 징조 같은 게 있다. 뭐 몸이 어슬어슬 아프다든지 갑자기 몸무게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소한 예후들, 징후들을 잘 다스리면은 절대 큰 병으로 안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감기 증세가 보이거나 열이 날 때는 바로바로 고치세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존재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장애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가, 만족한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를 잘 체크하고 들여다보고 거기 불필요한 것도 우리가 계속 개선하고 수정하다 보면 이게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척도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을 그날 하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고, 그래서 타임뱅크 운동에서는 당연히 장애인이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가난한 노인들, 한부모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 그래서 타임뱅크에서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 있는 사람들 중심 두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회 소외계층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관계의 빈곤에 있다. 그 말씀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타임뱅크가 지향한 궁극적 목적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사회적 자본적 관계의 빈곤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이제 얼마 전 2023년도죠. 매년 보고되는 발달장애인들의 1과 3 실태조사 최근 보고서를 다시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분들이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보신 대로 60.7%가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명에서 4명 정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33.7명. 이걸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거 보니까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평균 친구 관계가 2.4명이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열악한 거죠. 이 사회적 고립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당연히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참여라든지 보건사활동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 당연히 이렇게 이제 친구가 없고 고립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건강 문제는 필히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체중 과체중 문제, 비만, 또 그에 따른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들 계속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걸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발바닥 행동의 박경숙 교수님이 했던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의 희망원이라고 우리 그 장애인 복지시설 폐쇄되었던 기억나시죠?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원에서 탈시설을 했던 장애인들이 3년이 지나면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있는가를 쭉 조사를 했더니 3년이 지나서 지역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는 없더라. 그리고 주된 친구 관계, 지인 관계는 누구냐 하면은 사회복지사, 치료사, 활동지원사,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밖에 없더라라는 관계의 질이 여전히 빈곤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발달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고립의 실태란 단적인 징후라 생각들고요. 아마 이것이 타임뱅크 발달 장애 많은 청년들이 저를 찾아오고 타임뱅크를 찾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는가. 친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들, 욕구들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라 생각들고요. 사회적 관계라는 문제가 있고 없고 없어도 문제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 어머니의 표현대로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관계라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 어떤 자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이 타임뱅크를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하고 이웃을 만들어내는가, 그것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발달장애 청년을 접했던 거는 정병원 교수님이라고 발달장애 지환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님이신데 장애인 예술 포럼에 저를 한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우연히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타임뱅크가 발달장애 청년들 알려지면서 아름아름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성장학교별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거기서도 이제 우리 그 학교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타임뱅크를 했던 사례,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타임뱅크를 소개하는 그림 포스도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카페 프렌즈라는 발달 청년들의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동네 안에 그 카페라고 하지만 여전히 발달 장애인들의 그 카페는 또 다른 동네 안의 섬으로서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 남아있던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저희들하고 이게 타임뱅크를 하면서 이 카페 프렌즈의 아까 그 청년들이 정말 재능이 많았어요. 당장 카페 프렌즈 있으니까 바리스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뭐 잘하니 물었더니 저는 커피 내리는 거 잘해요. 과일 음료 잘 타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니 했더니 좋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가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이제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나눔을 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꽁초 죽게 하는 봉사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카페 프렌즈 청년들이 이 타임뱅크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과 액티비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6개월 지나버렸거든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뱅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능하다. 그런 점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여기도 숱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좀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사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봉사활동이 시각장애인들의 길 안내 봉사.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특히 시각장애 청년들이 이 코로나가 쌓인 울분들, 스트레스들을 페이스북에 SNS에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 카페 프렌즈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한 얘기가 우리 길 안내 봉사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카페로 시각장애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안산 둘레길이 있거든요. 둘레길 걷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지속됐었는데 비록 발달장애이지만은 시각장애인한테는 그렇게 길 안내하는 봉사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자존감이 이제 엄청 업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또 장애인 부모님들께서는 평생 내 자식의 장애, 우리 아이의 문제만을 바라보시다가 시각장애 청년들을 같이 보게 되니까 내 장애를 발달장애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 문제도 있구나. 인식의 전환들이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이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 하나, 자산이고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들려드릴 하려는 두 청년입니다. 지금은 둘 다 청년인데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 이제 인경 씨라는 아스퍼거 증후 가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폐성 장애 청년이죠. 그 왼쪽에 원준 씨라고 뇌전증 가진 청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인경 씨 같은 경우 아스퍼거 장애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들하고 똑같은 문제, 어쩌면 더 심각하고 힘들었던 거기다가 뭐 치료 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조울증도 심하고 뭐 당연히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의 폭력, 왕따 뭐 기본으로 갖고 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왼쪽에 청년도 말씀드리면 뇌전증인 원준이라고 지금 고3 참 하루에 5분 정도 발작을 하거든요. 그 하루에 5분 때문에 학교를 못 갑니다. 안전의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좀 다니고는 그냥 중학교부터는 그냥 집에만 갇혀 지내야 되는. 당연히 집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터랙션이 없어지게 되면 뇌의 활동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행동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아스퍼거 전문관 인경 씨한테 우리 이런 아이가 있는데 가서 한번 놀이봉사 한번 해보자. 가서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해서 했는데 주저주저 하더니 가보겠대요.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대단한 게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 더 불쌍한 존재를 보게 되면 연민이 생기고 동정이 생기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기는가 봅니다. 돌봄의 자산이라는 거. 누구를 돌볼 수 있다는 거. 이 인경 씨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은 모두 나를 위해서 피해만 주고 세상은 정말 나쁜 데야. 나는 언제나 차별당하고 그런 어떤 존재로만 가장 내가 힘든 존재를 생각했는데 첫 방문한 그날 이 아이 나보다 더 약한 아이가 방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더라. 뭔데? 그냥 둘이 앉아서 종이접기를 해요. 뭐 당연히 이제 아스퍼거 친구니까 뭐 말을 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공간에서 위로해주고 앉아서 같이 놀아주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청년의 집이 강남이고 강서구인데도 가는 길이 1시간 반 걸립니다. 사실 그 이동 거리도 긴데다가 이동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봉사를 가게 되고 최근까지도 매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아침 저게 그 위에 제일 위에 팔 수치가 이 친구가 이제 봉사했던 그 통장의 시간이거든요. 저 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보니까 156시간 한 3년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무려 156시간이라는 시간들을 봉사를 하거나 봉사를 받는 데 썼던. 그렇게 그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타임뱅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는 것들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또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몸무게가 18kg 빠졌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막 이래 쪘어요. 그 당시에는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약물의 어떤 부작용도 해가지고.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봉사를 하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움직임이 많아지잖아요.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몸무게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kg를 무조건 뺐던 기억. 자, 그리고 이제 1년에 관계망 변화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청년의 관계망은 가족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 거든요. 2021년이 지나면서 왼쪽 하단을 보세요. 직장, 이웃,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망이 형성되었는가. 이제 2022년이니까 벌써 1년 반이 더 지났거든요. 엄청납니다. 물론 이게 뭐 특수한 사례지 않냐라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만은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자고요. 뭐 이까지 가는 경우 없더라도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타임뱅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하게 돼 있고 그렇게 가능하다. 그것으로 인한 그 육체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정신적인 변화들까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토리는 우리 인경 씨의 어머니가 썼던 또 수기 같은 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해가서 아마 걸러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 장애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삶이 바뀔 때 이 아이의 변화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변하더라고요. 일단 엄마의 쉼이 가능하고 싸움을 했던 동생과 화해가 가능하고 가족이 행복되는, 즉 가족 공동체가 회복 가능하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원준 씨 볼까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원준 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혼자 집에서만 갇혀 지낸 아이였어요. 그 엄마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마음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준이한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원준이가 뭘 잘해요? 뭘 좋아해요? 아까 펑 교수 강점 기반 기억나시죠? 그죠? 뭘 잘하는지를 보죠. 저희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행인 게요. 이 원준이가 어릴 때부터 뭘 좋아했는지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요거 해보자, 종이접기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원준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카페 프렌즈에 와서 종이접기 봉사해보자. 타임뱅크 하우스라는 곳도 갔고, 그 동네 장난감 병원, 이 종이접기라는 강점, 자산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가진 강점으로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준 씨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안 해요.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그 공간에 올 때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 딱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건너편 할머니 계시죠. 이 할머니가 옛날 보험 영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대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같이 종이접기 하는데 그냥 눈치로 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그럼 귀찮다 할 정도로 말을 걸어오니까 원준이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말을 할 때가 4마디까지 했어요. 언어 치료사가 필요 없죠. 우리 할머니가 언어 치료사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진 돌봄의 자산, 종이접기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타임뱅크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입니다. 지적장애의 자폐장애 청년이죠. 당연히 이 친구는 22살인데 부모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방기를 해버립니다. 물론 어머니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거의 부모랑 아빠랑 학교대로 24시간 일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청년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당연히 학교 때 왕따의 경험, 학폭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요 항상 뭐냐면 이렇게 필담을 합니다. 말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네, 누구한테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뭐 이렇게 자기를 속여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동네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시장통으로 정류장으로 계속 떠도는 아이로 유명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임뱅크 하우스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 장면 있죠. 아까 이제 제 고민이 뭐냐면 이 친구가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을 할 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친구 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데려오래요. 그래서 소개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당연히 할머니한테 소개하겠죠. 아까 같이 필담으로 나는 누구누구예요. 막 이렇게 저가 할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그걸 받은 할머니 반응 뭘까요? 나 한글 몰라. 네, 한글 몰라. 할머니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나 한글 몰라. 딱 단숨에 딱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소개할 할머니 귀 속에다가 할머니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이 할머니가 장애에 대해 뭐 자녀 중에 자녀가 있냐? 없어요. 한 번도 이분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자식 키워본 경험. 이런 아이가 말을 할 때, 안 할 때 이렇게 해봤던 경험. 그것 때문에 단호하게 그냥 우리는 그냥 적어주는 거 보고 막 안타까운 마음 들죠. 할머니는 단호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타임뱅크 안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쪽지로 이렇게 항상 자기를 소개하다 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직장을 얻을 때마다 잘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이 쪽지를 그 좋아하는 선생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요. 백에다 몰래 집어넣어요. 그걸 받아본 여자 선생님은 불쾌하겠죠?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바로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있으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친구 유튜브 막 올려요. 야동. 동네 꼬마들이 보고 형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일러주고. 아까 할머니들이 어르신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을 계속 받는 거죠. 그것이 쌓이면서 이 친구는 직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기능이 나아졌다거나 뭐 장애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장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아직도 이 친구는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 낙서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주위에 이웃들이 알려줘요. 이제는 저 친구요 오늘 그 낙서를 했어요 정류장에. 그거 좀 안 하도록 고쳐주세요라는 이런 이웃끼리 어떤 정보. 이번에 직장을 이제 딴 데 옮기고 싶어서 어디 등록해야 되는지 몰라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저 결국에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뭐 발스타라든지 자격증도 따고 학위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 맺기 훈련이 안 돼버리면 직장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들의 취업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런 공동체 훈련, 소통하는 훈련, 관계 맺기 하는 거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저희 한 공간 안에서 할머니들하고 아이들하고 장애 청년들하고 또 아이들도 일상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아까 돌봄의 자산, 장애인들 충분히 돌보고 또 장애인들이 가진 장점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동 변화까지 갔고,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아까 종이접기부터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길 안내 봉사, 뭐 방문 봉사, 우리 구구단 수업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 친구도 뭐냐면은 저기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학 못하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구구단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구구단 못한 어린이들 많아요. 그 아이를 가르쳐줬는데 우리 한 4번 수업을 해갖고 아이가 구구단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가 저 성희 씨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최고의 선생님. 경계성 장애 청년이 한 번도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앞에 최고라는 명칭까지 들어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자존감이 살아나고 흥분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 구구단 또 가르쳐 주신 거 없어요? 맨날 우리 들리면 그게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뱅크 안에서는 노인들이 따로 있고 장애인 돌봄이 따로 있고 아이들이 아니라 이 삼자 양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고 또 다른 이제 타임뱅크 유형으로는 지금 강동구에서 발달장애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타임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축구 모임하고 두 번째로 도시여행. 우리 장애 아이가 과잉 행동을 보이거나 불안을 느낄 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도시 전역을 다니면서 도시 정보를 많이 캤던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만 활용하기보다는 우리 다른 장애 아이들 같이 데려가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굉장히 한 2년까지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구하고 도심여행 두 프로그램 2년 가까이 하니까요. 당연히 이 청년들의 행동 변화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에 참 민감한 친구가 이제 소리에 둔하게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고, 기다릴 줄 모르는 친구들이 누군가를 기다릴 줄 아는 가장 공통된 특징이 이제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사실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아이들 하는데 이 발달장애 친구들은 서로가 완급을 조절하는, 서로 돌봄이 있더라. 우리 아이 하나 돌보는 건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돌볼 때 공동의 시너지가 났다는 게 증명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스토리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학령기에 있는 우리 자폐성 장애 청년들, 발달장애 청년들을 보면 우리가 통합학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학령기는 그렇다 치고 사실 학령기 이후에 우리 장애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사회 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라고 보면 너무 거창하고 지역 통합.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 청년들의 어떤 자립생활 모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자립생활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역 안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웃 만들기,
함께 살아가기.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가장 1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모 세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죠?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어디 살 건가? 요양원에서 보내실래요? 요양병원에서 보내실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살던 동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도 우리 동네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고 내 삶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동네 안에서. 그래서 부모와 우리 장애청년들이 같이 만들자. 그 통합을 위해서 타임뱅크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아까 제목 기억나시죠? 우리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애 청년들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사회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만이 우리랑 동등하게 주고받기가 가능하고 평등한 이웃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점 기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조금 1분이 지나버렸는데 조금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공유 다 드릴 거고요. 필요한 것들은 또 다시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